안녕하세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서 40192 클리슈즈 매장을 운영 중인 벨루만입니다. 제가 자전거 펑크 수리 영상을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던 6년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초보 시절이라 너무 루즈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게시판으로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어떤 거 하고 봤는데 얼굴 표정도 되게 굳어있고 말투도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뭐 크게 별반 달라진 거는 없다는 거. 우선 기본적인 순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휠을 분리한다. 둘째, 펑크난 곳을 찾는다. 셋째, 펑크를 수리한다. 넷째, 휠을 다시 장착한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댓글이 있어서 넘어가고. 자, 여러분, 주행 중에 갑자기 바람이 빠졌다면 펑크일 확률이 99%겠지만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바람이 이게 타이어가 주저앉아 있다, 아니면 갑자기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펑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펑크 떼우느라고 고생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프레스타, 덧룹, 슈레더 상관없이 공기 주입구 부분에서 가끔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스타의 경우에는 코어 부분이 분리되는 제품이 있고 분리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새는 경우가 없지만 분리형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밸브가 위로 향하게 바퀴를 돌려서 자전거를 똑바로 세워주시고 조이컵 같은 거에 물을 까졌다 한 다음에 밸브가 잠기게 대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담가봤을 때 공기방울이 따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튜브가 펑크 난 거고요. 담갔는데 이처럼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면 이 밸브 코어가 풀렸거나 불량이 온 겁니다. 제거하거나 조립하는 전용 공구가 따로 있긴 한데 없다면 롱로즈를 이용해서 공구를 접을 수 있는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는 부분을 잡지 말고 평평한 부분을 잡아서 잠가 주시면 돼요. 꾹 잠가 보시고 다시 한번 물에 담가 보면 뽀글뽀글 새던 게 확인이 안 되죠. 이런 덧룹의 경우에는, 덧룹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지금 튜브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빼보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 고무, 이렇게 고무를 빼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펌프를 주입해서 공기를 바람을 넣으면 바람이 여기로 이제 튜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고무가 여기가 벌어지면서 튜브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멈추면 이 튜브가 그 구멍을 막아서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고무 부분이 여기 끝부분이 여기 노출되어 있다거나 없거나 이 정도로 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짧거나 찢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막 갈라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압착이 돼서 고무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못 막아가지고 여기 위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침 발라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무시 고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덧룹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이제 상했으면 저 고무 부분만 교체해주면 되긴 하는데 뭐 고무만 따로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인근 자전거 샵에 가셔서 덧룹 무시 고무 세트 하나만 주세요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원이나 뭐 그 정도면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간단하게 구매하셔서 교체하시면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슈레더도 간단한데 슈레더도 저런 방식으로 있어요. 뭐 좀 틀리긴 하지만 사진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코어가 분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코어 분리 공구도 따로 있긴 한데 없으면 아까 같은 뾰족한 롱로즈로 이렇게 돌려서 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교체하시면 되는데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튜브 시스템과 똑같기 때문에 가까운 카센터나 오토바이 센터 등에서 밸브 주입구의 코어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뭐 버리는 것들 많이 있을 테니까. 아니면 자전거 샵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조였는데도 똑같이 세면 고무 실링이 나간 거니까 교체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타이어 레버 2개, 뭐 1개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2개가 편합니다. 보통은 여분으로 3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펑크를 떼울 수 있는 패치, 접착식 본드, 고무용 본드죠. 그 다음에 사포, 그리고 중요한 휴대용 펌프,
또는 스탠드 펌프도 있겠죠? 아니면 CO2 카트리지. 요즘은 뭐 전동 휴대용 펌프도 있더라고요. 뭐든. 근데 준비물은 여기 있으면 되고요. 펑크 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휠을 자전거에서 분리합니다. 휠 분리 방법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은 기존의 휠 분리 방법 소개 영상을 제가 제작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펑크난 부위를 확인합니다. 펑크는 외부 물질에 찔려서 발생하는 거와 이런 턱이나 포트홀 하죠. 웅덩이 같은 거 이렇게 팍 패인 곳을 팍 지나가면서 림과 타이어가 강하게 눌리면서 튜브가 림에 찍히면서 두 군데가 손상되는 스네이크 펑처. 이렇게 뱀 이빨처럼 두 군데가 팍 나가죠. 안에 림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 림 테이프 불량으로 인한 펑크도 있습니다. 스네이크 펑처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그 끝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우선 외부 이물질에 의한 펑크에 대해 알아볼게요. 림 테이프에 관련된 것도 같이 나오니 잘 시청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표면을 둘러보면서 외부 이물질이 박혀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있다면 바로 제거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튜브만 빼내면 펑크 부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을 둘러봤는데 확인이 안 된다면 우선 타이어를 분리합니다. 제거는 항상 밸브의 반대쪽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타이어 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타이어가 림에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우선 이렇게 힘 제거 보면 제껴보면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안쪽으로 림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이 비드가 벗겨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원하신다면 반대쪽도 하셔야 되지만 반대쪽은 필요 없습니다. 한쪽만 쭉 타이어 튜브 타이어 안쪽으로 림 부분을 밀어주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됩니다. 공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타이어 레버를 장착하기 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껴지면 타이어 비드 부분을 살짝 무는 겁니다. 확 집어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 안에 튜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물어서 걸렸다 싶으면 스무스하게 제껴줍니다. 스무스하게 제껴서 이 갈고리 부분을 스포크에 이렇게 걸어줘요. 단단하게 나머지 하나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까 두 개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두 개 있는 게 편하니까 나머지 하나를 들어서 어디다 꽂냐? 여기는 들어가기 힘들겠죠? 쓱 제껴보면 벗겨지는 데가 또 있습니다. 너무 벗겨져서 딱 여기 걸려서 나오기 싫어하는 부분, 이 부분 요쯤에다 걸어주세요. 한 번에 이만큼 가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에 넣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걸고 제껴줘요. 빼봅니다. 그대로 있죠. 그럼 또 옆으로 이동해서 제껴서 제껴줍니다. 한 번 더. 요즘 2번 정도 하면 애들이 이미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까 고정되어 있던 거 빼서 옆으로 쑥 제낍니다. 그 상태에서 비드 부분에 후크가 비드 부분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쑥 제낍니다. 이거 생선 무슨 생선 회 뜨듯이 이렇게 쭉 제낍니다. 한 바퀴 돌려가면서 제낍니다. 제끼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됐죠. 안쪽으로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튜브를 끄집어냅니다. 잘 안 끄집어낸다? 그러면 반대쪽 비드도 안쪽으로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빡! 분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쪽으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만 걸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들은 다음에 튜브를 살살살 긁어서 쭉 잡아당기면 빠지고, 여기서 밸브 부분, 밸브가 걸려있으니까 타이어를 이쪽으로 확 제낀 다음에 이렇게 하면 튜브가 쏙 빠져나옵니다. 처음에 외부에 이물질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휠을 그대로 살포시 내려놓으시고
새는 튜브에 바람을 넣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면 그 이물질이 여기 박혀 있었다. 그러면 이 펑크난 튜브에 바람을 넣고 밸브 위치를 이렇게 맞춰보고 대보잖아요. 그럼 펑크가 어디 났을까요? 튜브의 펑크가 여기 났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맞춰보면 여기 아니면 이쪽이 낫겠죠. 그래서 바람을 넣고 바람 넣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서 이 부분 한 군데 딱 대보면 이 부분에서 바람이 분명히 셉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찾기 편하겠죠? 이걸 찾으려고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싹 돌리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찾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하고 바로 펌프를 떼옵니다. 펌프 떼올 때는 가능하면 이 정도로 튜브가 납작한 거 말고 완전히 바람을 빼진 게 아니고 약간 형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간편하고. 패치하는 요령은 여기 펑크난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포를 이용해서 펑크난 부위를 중심으로 조금 넓게 이 패치를 대봤을 때 패치보다 조금 더 넓게 패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사포질은 튜브를 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이물질, 기름기 등을 제거하면서 이 튜브의 표면을 좀 더 거칠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만들어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튜브 중에 공장에서 이렇게 돌기 있는 부분이 바로 펑크난 부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깔끔하게 제거를 좀 사포질을 좀 더 많이 해서 평평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재수없게 이렇게 하다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펑크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바람을 다 채워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형태가 잡혀있다면 좋겠지만 형태가 안 잡혀있으면 사포질 하다가 까먹을 수 있죠. 이 부분이죠. 패치는 요만한데 사포질은 이 정도까지 제가 사포질을 해줬죠. 편하게. 그 다음에 지금 펑크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요. 그러면은 사포질이 끝났으면 본드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펑크난 부분에 살짝 찍어서 마찬가지로 패치보다 조금 더 넓게 패치보다 조금 더 넓게 옆으로 많이 삐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면 어디가 위치인지 어디가 펑크난 부분인지 모르니까 살짝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많이 바른다고 잘 붙는 거 아닙니다. 얇게 골고루 도포하는 게 중요해요. 패치가 요만하니까 딱 요 정도 딱 가운데 펑크난 부분을 원으로 본드를 바르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본드를 너무 크게 발라서 못 찾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람을 넣어서 펌프에 바람을 넣어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펑크난 부분 패치보다 살짝 크게 원을 그려서 본드칠을 해놨기 때문에 딱 가운데다 붙이면 됩니다. 본드를 바르자마자 패치를 붙이면 접착이 안 됩니다. 공기와 마찰을 시켜서 본드가 어느 정도 말라야 돼요. 약간 여기 이렇게 윤기 같은 거가 말라야 됩니다. 골고루 말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빨리 안 말리면 빨리 말라라 이렇게 붙이겠다. 은박으로 이런 거 기본 패치죠. 뗄 때 끝부분 모서리 날개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으면 이 장갑에 있는 기름때가 여기 끝에 묻을 수 있거든요. 패치 안쪽에.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맨손으로 하시거나 맨손으로 패치를 설 때 손으로 대지 않게 패치를 손으로 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깔끔하게 떼냅니다. 그래서 본드의 가운데 부분에 딱 붙이면 가운데 붙이고 옆에 붙일 때는 이 끝부분 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밀으면서 골고루 붙여주시고 끝부분이 접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만약에 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 끝부분이 막 오글조글 접혔다. 그러면은 잣대는 거예요. 100% 셉니다.
뚝뚝해지지 않게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비닐, 요거 비닐 있는데 요거 비닐 뭐 어서 보니까 요 비닐 뭐 떼야 된다, 안 떼야 된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떼거나 안 떼거나 아무 상관없으니까 무시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붙입니다. 굳이 떼진 않아요. 안 떼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떼려면 떼다가 이 끝부분 들리는 경우 있거든요. 다 떼는 거예요. 떼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살짝 마르게 놔두고, 이제 외부의 이물질이 확인이 됐다면 이물질 제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타이어 안쪽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타이어 안쪽면 체크는 타이어 안쪽을 휠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을 살짝 대서 슥 부드럽게 천천히, 손가락에 상처 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려봅니다. 여기 밖에서는 이물질이 짧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튜브를 다시 장착하면 반복해서 튜브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절차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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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 봅니다. 여기서 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하면 그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을 잡고 이렇게 찝어보면 여기 딱 안 보이던 철심 같은 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 열심히 아무리 떼우고 넣는데 또 펑크가 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물질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펑크 났다 하면 이 작업은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외부 이물질도 없고 타이어 앞면도 훑어봤는데 없다면 바람을 넣습니다. 빵빵하게. 보통 내 타이어보다 조금 더 빵빵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보는 게 제일 빠른데, 외부 도로에 타는데 물이 꼭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에 볼 쪽이나 입술 쪽에, 입술에 침을 좀 묻힌 다음에 이렇게 원을 두르고 있으니까 도로면 쪽, 타이어 전철되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천천히 찾아봅니다. 그래도 없다. 그러면 밸브 부분 시작해서 대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 건 뭐냐? 타이어 안쪽 면이죠. 이렇게 하면 이 안쪽에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서 새? 그럼 림이나 림 테이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타이어를 잡고 타이어를 훌러덩 벗깁니다. 이 하얀색 부분이, 이 하얀색 부분, 이게 림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림 테이프를 이렇게 제목에 보면 이렇게 이 스포크에 밑불 구멍들이 있는 제품들이 많죠. 이거는 스포크 조립할 때 니플을 넣어야 되는 그 구멍, 드릴링 된 거죠. 히든 니플 같은 경우는 이런 구멍이 없어서 이런 림 테이프가 필요치 않지만, 니플 구멍들이 있는 제품들은 림 테이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림 테이프가 잘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로 튜브가 씹혀 들어가서 펑크가 나는 겁니다. 오래된 경우 요 그 니플 구멍마다, 이 제품도 지금 살짝 그런데 어쨌든 압에 의해서 살짝씩 밀려서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살짝씩 밀려 들어가죠. 이거 살짝씩 밀려 들어갑니다. 자국이 남죠. 포트 구멍대로 니플 구멍만큼 이렇게 자국이 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뭐 나일론 조직 같은 게 따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펑크가 날 것 같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게 완전 생구멍 같은 건데 그냥 비접착식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진짜 흔하지 않은데 바람 넣고 물에 담궜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진짜 미세한 펑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웬만큼 넣어서는 찾지 못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펑크 수리한 것만 해도 몇천 개는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터지기 직전까지 놓고 물에 담그니까 그때서야 미세하게 뽀글뽀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경우가 할까? 확실히 떼우는데 또 펑크가 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도 진짜 타이어에 박힌 게 진짜 미세. 그냥 이렇게 훑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훑어서는 확인이 안 되고, 그때는 어디서 하냐면 제껴서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진짜 바늘 끝에 끝부분만큼 그렇게 박힌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때는 뭐 황당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진짜 흔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찾았다 하면 펑크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펑크를 다시 떼우면 되겠죠. 패치를 다시 붙이면 됩니다. 패치를 붙였으면 자, 확인하는 동안 본드도 다 완전하게 잘 말랐을 거예요. 장착하면 되겠죠. 튜브를 집어넣을 때도 튜브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집어넣어서 이 정도로 튜브 형태를 유지시켜 놓고 집어넣는 게 훨씬 수월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그러면은 밸브 열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펌프질 하면 더 좋지만 귀찮으면 인공호흡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쭉 떨어뜨렸을 때 형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타이어를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껴서 밸브 구멍에다가 힘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밸브를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타이어 안쪽으로 벌려서 타이어 안쪽으로 안 차게 되게끔 잘 눌러줍니다. 이게 QR 방식 같으면 여기에 이제 손상이 QR이 땅바닥에 걸려도 QR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엑셀 방식이라서 이렇게 넣고 밟으면은 여기가 상하겠죠? 아, 엑셀 방식 불편하네. 엑셀 방식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눕히지 말고 웬만하면 발 뒤에 올려놓고 세우는 상태에서 튜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풀밭이 있다면 풀밭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넣기 하는 게 편하겠죠? 아스팔트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튜브 안쪽으로 살포시 이렇게 살살살 눌러서 타이어 안쪽 면과 림 안쪽 면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서 만들어줍니다.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타이어 튜브를 바람을 살짝 넣어놨기 때문에 자리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튜브에 약간 튜브의 형태를 잡아주고 안쪽부터 제껴서 넣고 잘 잡아준 다음에 살살살살 들어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뺄 때는 밸브의 반대쪽부터 타이어 랩을 이용해서 비드를 제거할 때는 반대쪽부터 했잖아요. 장착하실 때는 밸브 쪽부터 밸브를 잠궈서 살짝 밀어냅니다. 살짝 밀어내면 밸브를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비드 부분이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맞물려야 되니까 밸브 밀은 다음에 한쪽부터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안으로 까지 옆으로 지나가면서 넣으시면 이제 땅바닥에 내려놔도 되겠죠? 비드 부분을 살짝 안쪽을 잡아가면서 완전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어준다. 확실하게 들어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천천히 텐션을 주면서 이쪽 안쪽으로 안에 주면서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스네이크 펑차가 납니다. 쭉쭉쭉쭉 하고 세워서 끝부분. 이 끝부분 중요한데. 하다 보면 이 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을 같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장착을 해나갑니다. 비틀고 밖으로 때밀듯이 쭉쭉쭉 밀어냅니다. 베스트는 끝까지 타이어 주고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장착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서 손바닥으로 다 못 밀겠다. 손바닥 까질 것 같다. 그러면 타이어 레버를 어쩔 수밖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타이어 레버를 이용하는 방법은 또 뺄 때랑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일단 한쪽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쪽을 고정시켜주고 타이어 레버를 여기 있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까지 훑어봅니다. 그래서 살짝 kok을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림 끝부분 비드 부분에 딱 걸려야 돼요. 이 쑥 집어넣고 쑥 집어넣어서 제껴버리면 튜브를 씹어가지고 펑크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이 림 피먼을 긁듯이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 딱 걸리는 부분 있죠? 딱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여기서 찾아가지고 딱 걸리는 부분에서 조금씩 제껴줍니다. 좀 제끼고 옆으로 옮겨서 이만큼 제끼고 조금 옮겨서 이만큼 제끼고 조금 옮겨서 이만큼 제끼고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이렇게 제껴보면서 혹시라도 튜브가 이 림 사이에 삐져나와 있지 않은지 타이어 비드 사이에 삐져나와 있는지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튜브를 장착하기 전에 튜브의 형태를 잡아놨기 때문에 타이어 안쪽으로 동그란 면이 그대로 똑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튜브 형태를 잡아서 주입했다면 반대쪽으로. 그러나 형태를 안 잡고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었으면 분명히 어딘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여기가 딱 집혀가지고 빵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튜브 형태에 바람을 살짝 넣어서 형태를 잡아주고 작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바람을 넣고 다시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펑크 수리 영상이 끝이 납니다. 펑크 수리 한 거는 수명은 없어요. 한번 떼었으면 튜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펑크 패치를 하셨다면. 그리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패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차차! 스네이크 펑처 설명을 안 들었네. 이 스네이크 펑처는 보통 패치가 안 된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네, 맞습니다. 패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곤란합니다. 그래도 급한 상황에서는 패치를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치 시도하는 거는 보통 여기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조금 넓을 수도 있고 림 폭에 따라서 뭐 이게 더 넓어지거나 더 좁아지거나 그러겠죠.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포질. 둘 중에 하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 무시하고 하나만 기준으로 이렇게 떼옵니다. 꾹꾹 눌러서 이 포 비늘을 떼야 돼. 잘 안 떨어지면 기다리세요. 잘 안 떨어지면 기다려야 돼. 좀 완전히 말린 완전히 굳힌 다음에 비닐을 떼내야 됩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끝에 이렇게 살짝 부풀었죠? 이러면 잘 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를 잘 붙였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있었고 스네이크 펀처가 요쯤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쯤에서 여기는 패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합이 이 붙은 부분을 다 찝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패치를 똑같이 합니다. 얘도 똑같은 그냥 튜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 없어진 여기쯤 있었으니까 여기를 그냥 똑같이 앞으로 표면을 거치게 만들고 여유를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느라고 요 옆에 끝에가 거치게 됐지만 싹싹싹싹싹싹 눌러서 패치를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패치 위에 패치를 가운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자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하면 펑크를 떼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저는 뭐 저걸 해본 적은 많이 없어요. 시도해 본 적은 있죠. 근데 시도해나 한 정비 업무 할 때 한 10번 정도 시도해봤나? 한두 번 성공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실패. 무조건 튜브를 가는 게 만약에 긴급 상황에 성공하셨더라도 바로 복귀하셔서 바로 튜브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어떻게 다 이제 지금 끝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이랑 별반 다를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영상이 좀 더 나았길 기대하면서 처음 만든 영상은 어떻길래 제가 저러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밑에 더보기에 옛날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